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소득세. 좀 뭐 처음에 배울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들어두면 소득세 뭐 그냥 그럼 뭐 그렇게 무난하게 뭐 넘어갔는데요.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니까 좀 거짓말 같적이죠.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진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많아요. 뭐 외울 것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듣다 보면 소득세법은 이제 나중에 특징 배우시다 보면 알겠지만 열거주예요. 그러니까 법전에 써 있는 부분만 잘 해석하고 법전에 있는 것만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응용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소득세라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소득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를 상당히 많이 비교 설명을 합니다. 물론 뭐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구 중에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이제 법인세, 또 뭐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이제 소득세다. 그래서 소득세의 설명에 뭐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다, 법인세의 설명에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비슷하죠. 어떻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이제 소득세, 법인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좀 어느 정도 좀 비교 설명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전산세무 2급 수준에서는요, 이 소득세 위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자 위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위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이제 소득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급하다, 또 시간이 좀 촉박하다, 좀 어렵다, 양이 많은 것 같다 이러면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소득세 뭐 총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항상 소득세를 가르칠 때 소득의 분류부터 이렇게 쭉 수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류부터 좀 볼 건데요. 일단 뒤로 좀 넘기셔서요, 뒤로 넘기시다 보면 종합소득의 종류 단원이 있어요. 종합소득의 종류. 그래서 종합소득의 계산구조가 있어요. 좀 뒷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의 계산구조가 이렇게 표로 쫙 그려져 있는 거 있는데, 그 단어 먼저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소득세니까 그냥 소득의 분류 뭐 이렇게만 써도, 소득의 분류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의 분류 체계, 체계가 이제 저렇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소득세법은요,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는데요. 이 개인은요, 돈 버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더래요. 법인은 조금 단순해. 왜냐면 이제 법인은 대부분 뭐를 할까요? 법인은 사업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사업 외에 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해 놓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 발생 요인이 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득세법은요, 그러한 소득의 발생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다 보면, 이게 그 소득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부담이 가중되는 사람이 있고, 또 세부담이 좀 없는 사람이 있고,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적용, 즉 개인의 소득에 과세를 할 때에는 개인의 소득 발생 형태별로 나눠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유심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소득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개인들은 은행에 이자 넣어놓고, 자, 여기 앞에 조금 띄우시고요, 이자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자소득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식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서 배당만 받아가지고 얻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배당소득, 이렇게 배당소득.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죠.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어쨌든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연금소득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라고 일단 하나 써놓고요.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좀 약간 좀 달라. 그죠? 예, 조금 다르죠. 돈 버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우리는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합소득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은요, 또 특이한 소득으로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퇴직금 받더래요. 퇴직금. 그러면은 근로소득에 약간 좀 보완세제죠. 보완 성격으로 해서 퇴직소득이 있대요. 요거는 이제 이 종합소득 같은 요 줄에 쓰시면 돼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을 이제 매매하는 거죠.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 이제 양도차익이 생기죠.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양도소득.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입에사, 근연기, 그 다음에 퇴직, 양도 해서 가지수로 따지면은 8가지. 즉, 개인들은 돈 버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하더라? 8가지가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죠. 입에사, 근연, 퇴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기타 소득에 다 넣어놓고, 기타 소득에도 열거가 돼 있지 않으면 이제 과세 제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득세를 매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에 다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 설명해 보면, 입에사, 근연, 또 퇴직, 양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8가지로 나눠가지고 약간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복잡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이 6개와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분류한다라고 그래요. 분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소득세를 따로 과세하더라 해서 분류과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입에사 근연기 6개는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빼서 과세하겠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입에사 근연기는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세금 계산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은요 1년 단위로 끊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근속하고요 퇴사를 딱 하고 퇴직금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해의 1년으로 딱 끊으면은 29년 동안은 퇴직금 받은 게 없으니까 소득이 없죠. 그랬다가 30년째에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30년째에 1년 딱 끊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해버려요. 그러면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적게 버는 사람은 낮은 세율 적용이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높은 세율 적용이 돼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30년째 소득이 마지막 30년째에 다 집결이 돼가지고 소득이 많이 잡히잖아요. 퇴직금이. 30년 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소득이 많으니까 높은 세율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사실은 30년 동안에 대한 소득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집 효과라고 그래요. 결집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30년치의 소득이 마지막 퇴사하는 연도에 결집이 돼. 집합이 돼. 거기 모여. 그래서 높은 세율 적용돼가지고 세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문제죠.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 돼.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 체계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소득 계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요. 양도소득 계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퇴직소득의 계산 절차나 양도소득의 계산 절차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급수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해드리지 않고 전산세무 1급이나 이렇게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배울 거예요. 그때 궁금하면 다음 과정에서 좀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로서 따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분류과세.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결집 효과가 발생이 돼서 그 누진세율 때문에 세부담이 커진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계산한다. 여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